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장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래보다 좀 작은 건 아닌지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TBC 클리닉 건강 365 이 시간에는 소아 청소년의 성장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이지홍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이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업 문제만큼이나 키나 성장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방소아과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 또래보다 작은데 괜찮나요? 입니다. 성장은 단순히 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지금 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성장 치료에 앞서서 아이의 성장 패턴이 정상인지 혹시 또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지부터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 얘기하면 또 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제가 좀 아담한 키잖아요. 일명 요정키라고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제일 큰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도 제일 뒤에 앉고 막 이랬는데 네. 2학년, 3학년, 4학년 되다 보니까 점점점 나중에는 교탁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을 마주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키 고민이 많았거든요. 키가 좀 크고 싶어가지고 수영도 한 6, 7년을 해보고 줄넘기도 매일같이 해보고 어이구. 네. 또 유행한다는 영양제도 제 돈 내산으로 사 먹었는데 네. 이제 겨우 170 중반이 겨우 됐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또래들보다 키가 조금 작다고 해서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좀 성장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는 저신장, 또 하나는 성장 부진입니다. 저신장은 현재 키가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연령, 성별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키가 현저히 작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300분위수 미만이거나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상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세웠을 때 앞에서 세 번째 안쪽이면 성장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 부진은 나이에 맞는 성장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키 성장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거나 성장 곡선에서 원래 유지하던 100분위수 선을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성장 곡선이 떨어진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성장 부진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인가요? 네, 현재 측정된 키로만 판단하진 않고요. 성장 속도나 성장 곡선의 변화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보통 5세 이후에 사춘기 전 소아가 1년에 약 5, 6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 속도가 연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성장 부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측정했을 때 성장 곡선이 아래쪽으로 꺾인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현재 정상 키 100분위수더라도 원래 아이 키 100분위수에서 계속 내려온다면 지나치지 말고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의 키를 꾸준히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요, 어떤 경우에 검사나 진료가 필요할까요? 네, 첫째로 키가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6개월, 1년 사이에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경우입니다. 특히 연 4cm 미만 성장한 경우이고요. 또는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빠른 경우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 키를 고려했을 때 현저하게 키가 작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춘기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모님 키를 고려했을 때 현저히 키가 작을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유전적 요인이 이 키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엄마 아빠가 좀 작을 경우에 우리 네. 아이도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요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성장이 더딘 원인이 뭘까요? 부모님 키가 아이 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 아빠가 작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 평가를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적으로 작은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조기에 확인해야 되는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성장 호르몬 결핍증, 그리고 만성 전신 질환이나 영양 결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부모님 키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중간 부모 키, 즉 아이의 기대 신장 범위를 참고한 뒤에 그 범위 안에서 아이의 성장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전은 중요하지만 판단 기준은 결국 성장 속도와 성장 패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유전적으로 부모님의 키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또 가족적으로 또 체질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성장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상 범위로 보는 성장 지연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가족성 저신장입니다. 부모님도 작으시고 아이도 어려서부터 비슷한 패턴으로 작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체질성 성장 지연입니다. 성장 속도가 더디고 사춘기가 늦게 오면서 또래보다 늦게 크지만 나중에 따라잡는 유형입니다. 셋째로 특발성 저신장이 있습니다. 내분비 질환이나 영양장애 같은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키가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로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질환 때문에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어떤 질환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더딜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질환 때문에 성장이 더딘 경우는 범위가 넓습니다. 크게는 내분비 문제, 만성질환, 영양결핍, 그리고 드물게 유전질환이나 골격 형성 장애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분비 문제로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랑 관련된 이상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은 신장, 간, 호흡기 질환처럼 오래 지속되는 질환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양 결핍으로는 비타민 D, 아연, 철처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이 성장 호르몬 결핍인데요. 전형적으로 키가 300분위수 미만이면서 뼈 나이가 또래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또 성장 속도도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서 연 4cm 이하로 더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는 결과보다 왜 작은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이 키가 작을 경우에 뭐 네. 칼슘, 단백질 많은 음식 먹이고 또 막 영양제 챙겨 먹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잖아요. 네. 우리 태욱 씨도 내돈내산 영양제 많이 엄청 챙겨 먹었다고 먹었죠.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아이가 왜 작은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장애가 의심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성장장애 진단은 한 가지 검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장평가, 병력, 신체 진찰, 그리고 필요한 임상 검사를 종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키 체중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출생 시 키 체중, 이렇게 이전 성장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또 식사, 수면, 운동 습관, 만성 질환 여부, 또 복용 중인 약, 또 가족의 키랑 사춘기 시기 같은 정보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또 한의 진단 측면에서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진, 복부 진찰, 맥진, 설진을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너튜브에서 봤는데요. 네. 네. 이게 뼈의 엑스레이 사진을 찰칵 찍으면 오. 성인 됐을 때 최종 키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나오던데. 세상이 너무 좋아졌네요.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손 엑스레이 검사가 성장 평가에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왼손의 X선 사진으로
골연령, 그러니까 뼈 나이를 판정을 하고 성장판이 닫혔는지 열려 있는지 또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이걸 바탕으로 최종 성인 신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골연령 수치 하나만으로 최종 키를 단정하지는 않고요. 골연령은 성장 속도, 진찰 소견,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 들으면서 솔직히 약간 귀가 쫑긋했습니다. 네. 네. 뼈 엑스레이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성장판 아직 열려 있을지도. 교수님 30대는 다쳤나요? 다친 거죠?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다친 걸로.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도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뭐 성장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혈액 검사는 성장 장애의 원인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성 전신 질환이 있는지 또 영양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기능, 신장 기능, 또 빈혈 여부, 또 혈당 이런 기본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관련해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바인딩 프로테인 3 이런 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호르몬 검사를 추가합니다. 성장 호르몬 검사는 여러 지표를 종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극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장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 검사 결과만이 아니라 성장 곡선, 골연령, 문진 이렇게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 성조숙증을 겪는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성장 속도가 좀 더뎌도 문제지만 너무 빠른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이가 너무 빨리 크는 경우에도 성조숙증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또래보다 키가 커 보이는데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오게 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키에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아이는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는 거,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증가되는 것처럼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성장 속도랑 골연령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호르몬 검사를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성장장애 원인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는 거겠죠. 치료는 또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성장 부진에 대한 평가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첫 번째 원인 감별, 두 번째 치료 우선순위 세우기, 세 번째 치료와 생활 관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한의 진료에서는 키와 골연령 같은 성장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신 상태를 함께 봅니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식사, 수면, 운동, 소화 상태 같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실제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장 부진이 있는 아이에서는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를 함께 점검을 하고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조숙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춘기 진행 속도와 골 연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치료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한약 치료, 침, 뜸 치료, 수기요법, 생활관리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결국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성장에 유리한 신체 상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성장을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교수님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만 보지 않고 무엇이 성장에 방해가 되는지 함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영양, 수면, 운동, 동반 질환 여부가 모두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비염이 있어서 코막힘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식욕 부진이나 복통, 소화불량 때문에 식사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다음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골연령이 또래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게 태어난 아이가 이후에 따라잡기 성장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나 예민함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원활한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할 때는 이런 방해 요인을 함께 찾고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야,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한의 진료가 정말 다방면에서 아이의 네.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또 평소 생활 습관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까요? 네. 올바른 성장의 기본은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꾸준한 신체 활동, 또 비만 관리, 그리고 주기적인 키 체중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만 먹으면 큰다, 이 운동만 하면 큰다, 이렇게 한 가지 해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본을 꾸준히 지켜주는 게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또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소아청소년은 가능한 매일 60분 이상, 중등도 이상의 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줄넘기, 배드민턴, 농구처럼 전신을 다 사용하고 숨이 차는 정도의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기는 9시간에서 12시간, 청소년기는 8시간에서 10시간 수면이 권장이 됩니다. 수면에는 총 시간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잘 먹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뭐죠? 잘 자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게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생활 습관 잘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비만 예방법이랑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아 청소년의 성장 치료와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이의 성장은 단순히 키 수치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성장 속도랑 아이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또래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 큰 걱정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키가 평균 범위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면 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 느려 보일 때 뭘 더 먹일까 이렇게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정확한 평가로 원인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 관리의 방향이 정해지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료에서 아이가 잘 크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의 치료가 아이의 식욕, 소화, 수면, 호흡기 문제, 스트레스, 비만, 생활 습관과 같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아이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성장 기록을 꾸준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면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아이에게 맞는 치료와 관리 방향을 찾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단순한 영양 섭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니까 아이 성장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정확한 원인부터 찾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이지홍 교수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